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과 복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후보들은 각기 다른 의견으로 맞붙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는 토론 초반부터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에 300만 원 지원을 놓고 맞붙었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지원을 방해했다고 비판했고, 윤 후보는 이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모방한 게 아니냐고 맞받았습니다. 처음에는 300만 원 지급하니까 매표행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1000만 원 내가 당선되면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윤석열 후보님의 진심은 어떤 겁니까? 금년 들어와서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50조를 만들어서 제가 한 그 공약을 이제 모방을 하시더니 그래서 이거 300만 원은 저는 적절하지 않고 실피해를 보상해야 된다고 주장을 일관되게 작년 여름부터 해온 것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고 처음에는 방해를 하다가 나중에는 비난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했다고 하다가 노인 의료 지원을 놓고도 이재명 후보는 임플란트의 추가 건강보험 적용을 주장했고, 윤 후보는 이보다 더 중요한 필수적인 지원부터 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임플란트 4개 하는 거 막 그 당에서 비난하는 것 같던데 우리 윤 후보님은 이 정책에 대해서 찬성이십니까? 반대십니까? 의료 재정도 어려운데 저는 좀 필수적인 거 그리고 중증 환자 우선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재정을 쓰는 것이 맞지 않나. 안철수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이재명 후보와 논쟁을 벌였고, 하위 88%까지 이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 반발해서 나머지 12%까지 이렇게 채웠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장도 반발을 했는데 이 재난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게 아니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공약의 구체적 재원 마련을 놓고 윤 후보와 설전을 벌였습니다. 한 266조 정도 되고 복지가 한 100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근거도 없이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를 하시든가. 자료를 여기가 후보님이 내셔야지 왜 저더러 내라고 합니까? 심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재명, 윤석열 후보를 몰아붙였지만 두 후보 모두 당장은 증세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현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하며 후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여권이 정치 개혁을 명분으로 막판 승부수를 던진 가운데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어려워진 국민의힘은 투표로 단일화해달라며 야권 지지층을 향한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조명아 기자입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 정치개혁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후보를 사퇴하고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후보직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다시 운동화 끈을 묶겠습니다. 독자적으로 200일 가까이 대선 레이스를 펼쳐온 만큼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정치 교체와 기득권 깨기의 실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1년 임기 단축과 권한 축소, 선거제 개편 등 자신들이 내민 선언문을 이 후보가 한 글자도 고치지 않고 수용해 진정성이 느껴졌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승리해 국민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정치 교체를 이뤄가겠다고 화답했고, 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등은 대선 전에라도 처리하자며 논의에 속도를 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도 이번에 정치개혁안 민주당이 이렇게 한 건 너무 잘한 것이다.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 이를 논의하기 위한 대표회담을 제안한 바입니다. 국민의힘은 선거용 술수가 분명하다며 민주당의 제안에 무대응하는 한편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는 더러운 옛물결에 합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된 걸 두고는 이제 표로 단일화해달라며 사표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기다리지만 지금 쉽지 않고 쉽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투표로 단일화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안 후보 측은 일방적인 사퇴 요구로 단일화 논의를 결렬시킨 건 국민의힘이라며 단일화 프레임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 사퇴 강요를 하고 있고, 또한 국민들에게는 더 좋은 정권교체라는 선택지를 없애고, 민주당이 제안한 정치개혁안에 대해선 방향은 맞다면서도 선거에 이용하지 말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우크라이나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부터 MBC는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닌 현지어 발음을 기준으로 전해드린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과 국립국어원 측의 권고에 따라서 수도 키예프는 키이우로, 동부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라고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침공 일주일째 러시아는 공수부대를 투입해서 민간 시설에 대한 무차별 폭격을 이어가고 있고 주민들은 트럭과 모래주머니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국의 협상은 진전이 없는 상황인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먼저 폭격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폭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폭격이 집중되는 곳은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르키우입니다. 이번 폭격은 도시 한가운데 있는 국립대학교 건물을 목표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공수부대가 하르키우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병원을 공격했고 교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Конечно, потому что весь подвал – это бомбоубежище. Это люди, которые вот там вот сидели и прятались от бомбардировок миротворцев. Вот так это назовем. 본격적 공습이 시작된 지 이틀째 하루 만에 하르키우에서 21명이 숨지고 110여 명이 다쳤습니다. Нас бомбят русские, мы все боимся. Причем мы? Мы простые обычные люди. 수도 키이우에선 TV 수신탑에 미사일이 직격으로 날아들어 국영방송이 전면 마비됐습니다. 수도를 향하는 길목은 주민들이 막아섰습니다. 트럭과 모래주머니로 바리게이트를 쌓은 채 수백 명이 거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SNS를 통해 확산하고 있습니다. 첫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양국 간에 아직 2차 회담 일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폭격 중단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Ми про діалог. Я вважаю, так, треба припинити хоча б бомбардування людей. Просто бомбардування припинити і після цього сісти за стіл перемовин. 러시아는 남부 지역 헤르손을 장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군이 마트 진열대에서 식료품을 집어드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미국 정보기관은 보급이 잘 안 돼서 사기가 떨어진 러시아군이 일부러 항복하는 곳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집값이 폭등하던 재작년 봄에 정부가 의심스러운 거래들을 뽑아서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1년 3개월 동안의 거래를 조사해 봤더니 이른바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거래가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이런 편법 증여가 가장 많이 일어난 곳, 서울 강남 3구였습니다. 홍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를 11억 4천만 원에 산 20대. 집값 대신 집주인이 진 빚을 대신 갚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약 조건을 합의한 건 본인이 아니라 아빠였습니다. 정작 20대 본인은 이런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정부가 전국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7만 6천 건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5%인 3,787건에서 위법 의심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편법 증여가 2,24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주로 30대에 집중됐습니다. 용산구 아파트를 77억 5천만 원에 산 30대는 집값 가운데 64억 원이 어디서 났는지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30대는 29억 원에 서울 강남 아파트를 샀는데 이 돈 가운데 6억 9천만 원은 아빠가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이었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가 발생한 곳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성동구,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울 송파구 순이었습니다. 건수만 많은 게 아니라 전체 거래 가운데 위법 의심 거래의 비율도 강남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위법 의심 거래는 경찰청과 금융당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범죄 수사와 그리고 세무조사 그리고 대출 회수 같은 조치가 향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감시하는 상설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은 국회에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 회원들이 국도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가 가드레일과 부딪혀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시속이 무려 252km였다고 합니다. 부정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밤 경남 창원의 편도 2차로 국도, 승용차 2대가 굉음과 함께 질주합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승용차 2대가 버스를 사이에 두고 시합을 하듯 뒤쫓습니다. 터널로 진입한 차량들이 차선을 바꿔가며 속도를 더 높이자 규정 속도로 달리던 다른 차들은 놀란 듯 비켜납니다. 당시 이들의 최고 속도는 시속 252km, 제한 속도인 80km보다 3배 이상 빨리 달렸습니다. 30분간의 질주는 이곳 가드레일을 밟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가장 앞에서 달리던 차량이 터널을 빠져나오자마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붙었고 뒤따르던 차량도 같은 난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불이 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1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량 4대가 약 22km 구간에서 가속으로 줄지어 운행하는 대열 운행을 했고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중심을 잃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스포츠카 동호 회원인 이들은 한 달에 한두 번씩 개통한 지 얼마 안 돼 교통량이 적고 과속 단속기가 없는 국도를 찾아 난폭 운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로 생긴 도로고 또 사람들이 많이 없고 단속 시설이 미비한 점을 이용해서 과속 운행한 것으로. 경찰은 대열 운행을 벌인 운전자 3명을 공동 위험 행위와 초과속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으며 면허 취소 처분도 신속히 진행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